약은 약사에게, 부동산은 또박이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이 세무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찍세 강의라든지 내가 상급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아셔야 돼. 기본적인 세금의 내용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세무 강의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세무시험 제가 100점 만점이면 30점 맞았어요. 네, 그런 사람이 세무 강의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세금 얘기하는 거는 뒤에 나올 어떤 물건을 사야 된다, 이때 사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지, 이 세금 강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우리 비과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맞죠? 비과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네 떡방에 비과세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양도세 얼마예요? 이거 비과세 돼요? 근데 이 세무 상담비를 많이 아까워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공짜로 이제 문의하시려고 그래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그 네이버 지식인에 그 제니 사진, 블랙핑크의 제니 사진인데 이게 누구인가요? 물어봤더니 뭐 가리봉동에 사는 박상아 씨입니다. 네, 개봉동에 사시는 박정숙 씨입니다. 뭐 이러고 앉아 있어. 그리고 이런 댓글에 요 세무사 땡땡땡 하고 이제 무슨 뭐 댓글을 달아줬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틀려. 네.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뭐 물어보지 마세요. 네, 세무는 왜 이게 내 전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전재산인데 이 돌다리도 안 두드린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세무 상담 한 30만 원이면 받거든요. 이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한테 이 비과세라든지 또 내가 물건을 또 살 때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파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 정말 네이버 지식인 수준이 정말 낮아요. 초등학생이 달고 있을 수도 있어. 박 과장님 아들이 달 수 있다고. 네? 네이버 지식인을, 댓글을, 네. 그런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네. 1세대 비과세. 1세대 비과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세대. 1세대 이렇게 4명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건 같은 세대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누나가 청약에 당첨이 됐네요. 청약 당첨. 아버지가 만 60세였나 봐요. 60세 이상이었나 봐요. 청약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청약으로서는 무주택이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그러니까 누나는 청약 당첨이 됐어. 일단 들어갈 집은 없잖아. 근데 청약은 당첨이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신분으로 누나가 지금 현재 1주택자가 된 거죠. 아버지, 엄마 2세대도 1주택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대는 1주택자입니까? 2주택자입니까? 네? 네? 2주택자죠. 맞죠? 2주택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누나가 청약 당첨되고 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해서 들어가야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요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무조건 1주택 비과세는요,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누나는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세대니까. 누나가 나갔어. 그럼 다시 1주택자인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래서 1세대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주택 비과세는 1세대만 되는 거구나. 2세대는 안 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거의 비규제 지역이죠? 그럼 이제 보유만 해도 되는 거예요. 2년 보유. 그러면 도대체 저 보유 기간 2년 이상이 어떤 기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분양권 취득 시점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입주 전에 비조정 대상 지역, 즉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2년 실거주인가요? 아닙니다. 네, 보유 기간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그러면 분양권, 아까 누나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청약 당첨자는 분양 계약일이 취득일이에요. 분양 계약일 취득일로부터 보유 기간 2년 이상을 받아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요새 줍줍 많이 하시죠? 줍줍. 줍줍은 추가 모집 당첨일. 또 요새 분양권 매수 많이 하시죠? 분양권 매수는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라 매매 잔금일. 네, 계약일이 아니라 매매 잔금일. 우리 방은 요게 많죠? 청약 당첨하고 분양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분양 계약이라고 매매 잔금일로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배우려고 제가 세무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를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2년 이상 별표시. 예. 2년 이상 별표시하고 넘어가요. 일단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당장 팔 거 아니니까. 2년 이상 오케이. 2년 이상 오케이 하고 넘겨요. 양도가액이 12억 초과되면 1세대 1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뭔 뜻이냐면요. 이렇게 만약 내가 5억에 샀는데 15억에 팔았어요. 근데 12억까지는 비과세고, 예? 그리고 요 3억에 대한 것만 과세하나?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거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단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마다. 네. 요거를 이쪽에 있는 걸 비과세해 준다. 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 3억에 대한 것만 양도차익을 낸다가 아니라 이거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건데 요만큼을 비과세해 준다는 뜻이에요. 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 강의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 12억 별표시. 첫 번째는 뭘 별표시하라고 그랬죠? 2년 이상. 두 번째는요, 12억 이상. 그러면 12억 미만은? 12억 미만은요,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 아셨죠? 여러분들? 12억 이상이면 무조건 내는구나. 그래서 12억,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 최근 분양가 나오죠? 서울의 84 타입. 대부분이 12억 언저리로 끊어요. 11억 중반으로, 11.5 뭐 이런 식으로. 느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10.9, 11.8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33평짜리가 분양가가 대부분 이렇게 자릅니다. 12억 밑으로 잘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민 이 고가주택의 기준은 12억이고요. 그 고가주택의 아래에서 대부분 서민 아파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파트가 12억 이상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니네. 조금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 강의가 아니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보유도 하셔야 되고요. 거주 기간도 지키셔야지만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급지에서 이렇게 안 파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빨리 상급지에 가서 보유랑 거주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금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빨리 상급지에 가서 깔고 앉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세금이 세이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재산세랑 종부세랑 거의 상쇄가 됩니다. 공제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남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깔고 앉아 계세요. 계속. 깔고 앉는 게 이득이야. 네, 그래야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깔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크게 한 방 먹으시려고. 네. 그 집값이 떨어지면 뭐 떨어지니까 무슨 뭐 그분들이 뭐 팔려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이분들은. 저기잖아,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있는 분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이분들은 알아요. 이게 나중에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 단기적으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이분들은. 그냥 내가 오래 깔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세 요거 장기 보유 공제율 크게 받아서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여기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의 요 거주 기간.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잖아요. 요거 좀 12억 이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12억 이하는 비과세예요, 그냥. 근데 12억 이상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억 이상은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를 하셔야 돼요. 보유를 요걸 안 하잖아요. 보유와 거주 죄송합니다. 거주를 안 하시면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주택자분들은 내가 양도 차익이 조금 좀 크다라고 하면은 전세 세팅했다가 내보내고 자기가 거주합니다. 자기가 거주한 다음에 팔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테크트리로 갑니다. 전세 세팅만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세금이 높게 자꾸 책정이 되잖아요. 그럼 자꾸 여러분들이 뭐 재산세 올려라, 양도세 올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가라고 한다니까, 이분들이. 나가라고 해요. 그럼 뭐가 오르겠어요? 전세값이 올라가요. 월세값이나. 그러니까 세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전세값하고 월세값이 올라가요. 내보낸다니까요. 전세자를. 그럼 전세가 부족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양도세, 왜냐면 이게 비율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비율이. 이게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세금이 늘어난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임차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자랑을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전세 요거 세팅을 해놨었는데, 이 비과세 받으려고 이렇게, 전세 세팅한데 이제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양도 차익이 10억인 그런 아파트예요. 2010년에 1월 1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날 양도를 했네요. 12년 5개월 보유.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전세 세팅만 한 거죠. 이분은 거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은 도대체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 그럼 3,800만 원 나왔네요. 3,800만 원. 크진 않은데 3,800만 원 나왔습니다. 일단 양도 차익은 10억인데 양도세는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면 1,100만 원. 아까 3,800만 원이었죠. 근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니까 1,100만 원이 됐네요. 예, 2,700만 원이 세이브가 됐네. 맞죠? 고가 주택일수록 부부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양도세가. 아셨죠? 그냥 기억만 하세요. 예. 기억만 하세요. 봅시다.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데 보유와 거주까지 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 깔고 앉아 있었던 거죠. 누가 보면 이제 바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도세가 466만 9천 원 나왔습니다. 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네, 130만 원 나왔습니다. 130만 원. 얼마가 세이브 되죠? 아까 460만 원, 뭐 130만 원이면 330만 원 세이브가 되네요. 그래도 만약 다주택자다. 예.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몇 억 나옵니다. 몇 억.
막 3, 4억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식한테 증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주택자로 만들려고. 똘똘한 한 채, 많이 들어보시죠?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이게 세금이 자꾸 높아져서 그래요. 세금이 높아지면 똘똘한 한 채로 가요. 근데 앞으로도 세금이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똘똘한 한 채로 가요. 똘똘한 한 채에서 계속 깔고 앉아 있는다고요. 그게 이득이니까 나중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똘똘한 한 채, 왜 이렇게 똘똘한 한 채가 되는지 양도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2년 이상. 요거는 1주택자일 때 그런 거죠. 1주택자일 때. 그리고 또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12억 기억하라고 그랬죠? 별 표시, 두 개 별 표시. 맞죠? 요거만 기억하세요. 앞에 세금은 그냥 잊으셔도 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뭐냐면요. 내가 기존 주택, 이거를 종전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전주택에서 내가 새롭게 신규 주택을 산 거예요. 이사 가려고, 이렇게. 이사 가려고. 그러면 종전주택을 구입하고 1년 이후, 그럼 1년 이후면 2년, 3년, 4년, 5년 상관없잖아요. 맞죠? 1년 미만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이후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헷갈리니까 아까 배웠습니다. 1주택자 비과세는 이거죠. 그러면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은 복잡하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요거 이렇게 비과세, 종전주택을 일단 비과세를 만들어 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아까 배웠죠.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그 다음에 종전주택은 새로운 주택이죠. 비주택은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매각할 것. 3년 이내에 매각할 것. 별 표시. 네, 3년 이내에 매각할 것. 이 3자, 2자, 2자, 3자. 요거 차이 기억하세요. 2년, 3년.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일단. 이게 그리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예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면 만약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거 날짜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이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2021년 1월 이후에는 모두 포함이니까 이게 다 주택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옛날에 구입한 것들은.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 또 기존주택 비과세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이거 맞죠? 똑같죠? 3년 이내에 매각할 것.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언제죠? 가르쳐줬잖아요. 분양권의 취득 시점. 아까 분양권의 취득 시점은 언제예요? 여러분들? 가르쳐줬잖아요. 아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 그러면 분양계약일. 분양권을 매수했다. 그건 매매잔금일. 네. 기억하셨죠? 이거부터 2년. 네? 맞죠? 맞죠? 그리고 뭘 매각할 것? 이렇게 기존 주택, A주택. 얘를 3년 이내 매각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분양권이 미준공이 된 겁니다. 3년 이내에 요거를 팔아야 되는데 공사가 늘어지고 뭐 입주를 못해요. 공사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뭐 파업하고 막 그래가지고 입주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주는 거죠.
원래는 3년 이내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무슨 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이 건물이, 분양권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3년이죠, 3년. 3년. 준공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라. 오, 다행이네요. 아까는 이 분양권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권은. 전에 취득일이 언제라고 했어요? 분양권의 취득이 언제라고 했죠? 청약 당첨됐으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봐주는 거죠. 준공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준공 3년 이내에 비주택으로 전입을 해라. 이렇게 전입을 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줄게. 그러면 총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생기는 거죠. 맞죠? 6년 정도에. 여기까지 우리가 딱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기억한 게 첫 번째 2년 이상, 두 번째 3년 이내, 두 번째가 12억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3년 이내. 그냥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심각한 얘기를 왜 했냐 계속. 우리가 언제 물건을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기억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부분 집을 살 때요, 한꺼번에 삽니다. 시험도 벼락치기 하듯이 집을 한꺼번에 삽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언제 한꺼번에 샀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부동산 쇼핑을 많이 했을까요? 돈가방 들고 부동산 쇼핑을 언제 많이 했죠? 2018년도에 많이 했나요? 2019년도에 많이 했나요? 언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언제 쇼핑을 많이 했죠? 하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막 올라가고 있어, 가격이. 그러면 하나 사겠어,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이? 두 개 사겠죠? 세 개 사겠죠? 맞습니다. 2020년이 가장 많이 샀죠. 네. 그때가 핫했잖아요. 19년도부터 20년까지. 20년이요, 20년. 20년 때 맞아요. 박 과장님, 정답. 지아님, 틀렸어. 네, 지아님은 틀렸고. 네. 그래서 한꺼번에 삽니다. 2020년에 한꺼번에 사는구나. 딱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느낌이 딱 와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합니다. 전세가 2 플러스 2죠. 4년이죠, 여러분들. 전세가. 여러분들이 만약 어느 시기에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청약이 당첨이 안 됐어, 만약. 그러면 분양권으로 살지, 입주할 때 살지, 아니면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살지 모르잖아요, 잘. 근데 분양권으로 요 초보가 분양권으로 잘 못 사요. 특이하게 이 마이너스 P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왠지 사기 싫다? 네? 느낌이 그래. 이 사람 심리가요, 마이너스 P가 붙어 있으면 사기가 싫어. 왜?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 P가. 그럼 또 사고 싶어. 근데 초보들이 잘 못 사요, 분양권을. 왜냐면은, 청약 그 분양가를 알고 있어서 그래. 아니, 분양가가 얼마 전에 13억이었는데, 지금 내가 16억에 사는 게 말이냐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생각하시면 돼요. 둔촌주공 13억이었는데, 지금 막 16억, 17억, 18억 막 이래. 그러니까,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3억이었는데, 이게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못 사요, 대부분이. 네, 초보들은 분양권으로 대부분 못 삽니다. 왜? 분양가를 알고 있었거든.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분양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권으로 못 삽니다.
그리고 떨어질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난 입주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입주 때 이때 제일 싸죠. 솔직하게. 어떤 아파트건. 왜? 내가 입주 때 뭐를 내죠? 잔금을 내죠. 잔금 못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싸게 나오죠. 그게 지금 등기를 친 겁니까? 안 친 겁니까? 안 친 거예요. 분양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입주권이나 분양권이에요. 그 상태인 거예요. 입주 때도 분양권인 거예요. 등기를 안 치면 분양권입니다. 맞죠? 그럼 분양권 상태가 만약 이 가격 있죠? 분양가. 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맞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아까는 분위기가 좋아서 안 샀어. 맞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좋아서 못 샀어. 왜 난 분양가를 13억 받는데 지금 18억이니까. 근데 입주 때가 다가왔네? 근데, 가격이, 마피아. 마이너스 피아. 못 산다? 이제, 못 산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못 사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 절대 못 삽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언제 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산다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새 아파트가 분양권이 마피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도 이미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못 삽니다. 대부분이. 네.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 이상 못 사요. 네.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등기를 쳤어. 예. 어찌 뭐 전세 세팅을 하든지 말든지 네. 등기를 친 겁니다. 등기를 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치면 취득일로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치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1년 미만의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되니까 안 팔죠. 아니 내가 힘들게 이런 마이너스 피해 이런 상황에서 등기를 쳤는데 싸게 팔아요? 안 판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꼬아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게 내가 등기를 쳤는데 당장 다음 달에 등기 치고 팔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뭐 남편이 뭐 사업 크게 망해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리고 머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등기 치는 순간 가격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가 이때도 쫄려서 못 샀어? 입주 때도 못 사.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아까 2년, 3년 요거 왜 배웠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많이 샀죠, 사람들이. 입주 1년 차 때 여러분이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입주 1년 차 때 여러분들 팔 거예요, 물건을? 여러분들 아파트? 1년 미만에 중과가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2년 차 때 여러분들 아파트 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아닐까요? 팔고는 싶어. 얼마 이제 2년 차 넘으면 비과세니까 팔고는 싶어. 전세가 2년이죠. 플러스 2년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 전세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세 세팅. 입주할 때 전세를 5,000원에 얻은 거예요. 전세 가격이 언제 제일 쌉니까, 여러분들? 1년차, 2년차, 3년차 입주할 때 언제가 제일 싸요? 입주할 때가 제일 싸죠? 2년 지났는데 지금 전세가를 보니까 7천이야. 입주할 때 아파트 전세가가 역전세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그 아파트는 정말 이상한 아파트인 거야. 네. 입주할 때 전세가가 제일 쌉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입니다, 이건. 근데 여기서 전세 2년 만에 역전세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맞죠? 지금 5천에 줬는데 2년이 지난 거야. 근데 우리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지금 7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세입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안님,
세입자야, 2년 살았어. 뭐라고 할 거예요? 저 2년 더 살 건데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5%만 올려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입주 2년 차 때 팔려고 한 거야. 비과세 받고, 이제. 비과세 받고 팔려고 하는데, 전세가 너무 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갭 투자 아닙니까? 맞죠? 갭 투자. 갭 투자자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갭 투자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뭘까요? 갭이지 뭐야. 맞죠? 네. 갭이 2년 차일 때도 갱신을 하기 때문에 갭이 너무 커요. 그럼 요거 지금 매도인을 우리 간단하게 지안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매수인을 또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매도인 지안님은 비과세가 이제 됐고 팔려고 하는데 매수인 또박이는 이거 갭이 너무 큰 거야. 아니 뭐야 지금 딴 데는 7천 8천 막 이런데 에이 그리고 이거 2년 더 산다고요? 에이 그러면 저는 못 사죠. 갭이 너무 커요. 신축 아파트니까 또 갭이 또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럼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뭐? 3년 차를 우리가 봅시다. 3년 차를 한번 봅시다. 3년 차 때 지금 이미 살았죠? 1, 2, 3, 4 5천만 원의 전세 가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다 5천만 원이죠. 맞죠? 이때도 뭐 갱신했는데 25% 올린 거 빼면 뭐 아니 그거 따지지 말고. 근데 요 3년 차 때 3년 차 때 잘 보자고요. 매도인 지안님은 비과세입니까 아닙니까? 매도인 지안님은 비과세예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비과세죠. 매수인 또박이는 3년 차 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1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전세자? 그럼 내가 실거주해도 되겠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갭 투자해도 되겠는데? 왜 갭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박이는 실거주 또는 왜 갭 투자 생각을 할까요? 1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지금 아까 5천에 들어왔는데 지금 딱 시세 보니까 지금 3년 차예요. 지금 3년 차인데 지금 한 7천 대. 근데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년 있다가 한 8천도 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는 1년 만에 요 갭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맞죠? 1년 만에 그 내보낼 수도 있고 내가 실거주할 수도 있고. 왜 4년 차 때 안 하냐? 4년 차 때 하면 입주 4년 차 때 하면요 물건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럼 매매가가 좀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매수인도 또 그렇고 그리고 이 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연도가 있는데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 입주 연도가 계속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입주 4년 차 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상상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공략하냐? 입주 3년 차를 공략하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금 현재 서로 가장 행복한 상황 아닙니까? 매도인은 우리 지안님은 비과세죠. 나는 1년 있다가 또 전세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죠. 새로운 임차인한테. 맞죠? 이 사람은 나가야지. 4년 꽉 채웠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만약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그럼 이제 협의. 이런 얘기 하죠. 잔금 협의. 3년 차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 차.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장 행복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 3년차, 아까 언제 쇼핑을 많이 했죠? 2020년. 맞죠? 3년차 되는 아파트가 2023년. 이 아파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죠. 그럼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면 우리는 언제 걸 봐야 돼? 2026년 걸 봐야 되는 거죠. 3년차.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는. 내가 입주할 때 못 샀어. 분양권도 못 샀어. 입주할 때 못 샀어. 그러면 근데 또박이님 왜 굳이 3년차를 사야 돼요? 그냥 일찍 사면 되지 않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신축발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인천, 서울은? 죄송합니다. 경기, 인천은 5년. 서울은 7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나도 3년차 때 들어가면 신축발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축발. 그래서 3년차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차 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아파트 신축발이 빠져. 이때 못 샀잖아,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때도 못 사요. 매도인이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 3년차. 그리고 아까 쇼핑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3자 기억하라고 했죠. 3년. 3년 이내. 그러면 그 아파트가 혹시 기존 주택일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기존 주택 급하게 팔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아파트가. 맞잖아요. 쇼핑을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 주택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3년 이내 얘는 팔아야 돼. 비과세 받으려고.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가 행복한 시간이 입주 3년차입니다. 지아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기가 입주 3년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주 3년차 아파트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매매 거래량 아까 얘기를 했죠? 마치셨죠? 2020년 2020 또분양님이 또분양님 카톡 보내지 마세요. 네, 또분양님이 카톡 지금 막 보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에 많이 샀어요. 그럼 많이 사면 뭐예요? 배탈이 나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탈이 날 것 같지 않아요? 많이 사면? 원래 많이 사면 배탈이 나요. 그럼 우리는 배탈난 물건을 집어야 된단 말이야. 2020년에 많이 샀고요. 2021년에 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배탈이 나는 물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네. 그죠? 그러면 2020년에 3년차는 2023, 2021년에 3년차는 2024.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가 2020년 입주한 아파트와 2021년 입주한 아파트 요 시기 때 물건들을 조금 싸게 살 수 있겠죠. 그죠?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높게 쓰면 정상적인 범위가 여긴데 이렇게 요 구간은 뭡니까? 배탈 구간. 정상적인 게 여긴데 이만큼을 더 사면 배탈이 나요. 그럼 우린 배탈 난 물건을 싸게 사면 돼. 언제? 입주할 때 못 산다니까, 잘. 그럼 3년차 때 사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으면. 2020년 입주한 아파트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조합원 비과세 물건도 함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저께는 제가 단지를 좀 찍어드렸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저 단지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네, 응암역 앞에 있습니다. 응암역 앞에 있는데요. 2020년 5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3년 차죠. 근데 우리는 요걸로 솔직하게 6월 1일 재산세나 종부세 전에 샀어야 돼요.
만약 내가 투자를 하러 들어간다고 하면은, 예, 그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 84 타입은 9억 2천입니다. 요거 5년 미만, 서울에 5년 미만 500세대 이상만 제가 조사한 거예요. 5년 미만의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중에 10억 미만짜리는 서울에 얘밖에 없어요. 얘랑 얘인가? 얘랑 얘 두 개밖에 없어요. 5년 미만 500세대 이상. 서울에 10억 미만은 34평짜리가. 은평구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3년 차야. 그러면 비과세 됐어요? 맞죠? 비과세 됐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비과세잖아. 그럼 내가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비과세야. 돈 땡전 안 받네요. 12억 이하는 비과세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가격이 12억 이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이 매도인은 땡전 한 푼 안 내요. 세금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매도인이 착해. 네? 가격 협상이 돼. 사장님 잔금 좀 이렇게 해주죠. 아이, 사장님 분양 받으셔가지고 지금 양도세도 안 나오고 좋잖아요. 좀 깎아주세요. 지금 갭도 좀 크고, 그리고 입주도 조금 늦잖아요. 또 매도인이 기분이 좋아. 지아님이 기분이 좋은 거야. 자기는 돈을 땡지 한 푼 안 내니까. 가격 협상이 돼요. 여러분들 3년 차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 상태는 노란색이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으시는 분들은요, 요 조합원들이에요. 조합원들. 이 조합원 비과세하는 방법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동네 인근 부동산가 가서 이제 사는 건데, 조합원 물건을 요거는 조금 고급이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하시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있죠. 2년 미만 파시는 분들 이거 다 조합원 거야. 조합원. 일반인들은 이렇게 안 팔아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를 받기 때문에 2년 미만일 때는 안 팔아요. 이렇게 급하게 파는 물건들 있잖아요. 일반인은 안 팝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 2년 차는 지나가고 2023년 초반부터 비과세 터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맞죠? 이게 만약 기존 주택이면 3년 이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나는 2년 이상 비과세를 받았어요. 매도인도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나는 3년 차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나도 전세값을 좀 올려받을 수 있어. 거기에다가 조금만 몇 개월 지나면 또 입주도 가능하네? 그럼 나는 플랜이 두 개가 생긴 거죠. 내가 입주해도 되고, 내가 전세 줘도 되고. 난 플랜이 두 개가 생겼어. 그리고 나는 전세자한테 또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짝짝꿍이 맞으니까 실거래가 어떻게 뜨고 있죠? 네, 엄청 뜨고 있죠.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뜨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네. 다른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내거리역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신정 뉴타운이거든요. 약간 역하고 거리는 좀 있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2020년 5월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현재 84 타입 10억 2천만원, 10억 6천만원, 10억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런 거 다 막 금매 써있죠. 다 조정 가능합니다. 이거. 예, 조정 가능. 왜? 매도인이 행복해. 네, 매도인이 행복하다고요. 내가 못 깎을 것 같아? 몇 천? 예? 사장님 깎아달라면 깎아준다니까요? 12억 이하잖아. 그럼 비과세잖아, 비과세. 하물며 전세도 되게 낮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입주 때. 그러면은 내가 1년이나 몇 개월 있다가 전세값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나도. 그리고 가격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봐봐요. 아까 여러분 왜 이때 못 샀어요? 입주할 때? 왜 못 샀어요? 분양가를 알았거든, 우리가. 맞잖아요. 분양가를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3, 4억이 높아져 있어. 그럼 입주할 때 못 사요, 여러분들이. 못 산단 말이에요. 쫙 올라가니까 그때 오르나 보다 하고 사지. 그래서 분양권 상태일 때는 일단 잊으시고, 또 이 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 말이 맞죠? 이게 지금 실거래 찍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 점들이.
어마어마하게 찍히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죠. 우리 지안님 행복해. 나 행복해. 둘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행복한 순간. 나는 신축발 더 받을 수 있어. 나는 3년차에 사가지고 신축발 4년차, 5년차까지 받아가지고 서울은 한 7년차까지 봐야 되거든요. 신축발이. 예.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원래.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신축발이 지금 없는 거지. 경기 좋을 땐 그냥 쭉쭉 올라가요. 신축발이. 그럼 나도 신축발을 받을 수 있는, 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저도 10억에 샀으면 비과세 받을 거면 한 11억 9천에 팔면 되지, 나도. 예. 그럼 나도 몇 년 안에 1.9억을 비과세 받을 수도 있잖아, 나도. 완전 신축발로. 분이 그 경기가 좋을 때는요.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행복한 시기는 3년차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어때요? 터지고 있다.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네, 이쪽은 이제 상계역 위쪽에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는 5구 타입이 메인이에요. 25평이. 네. 그래서 이 7구가 25평입니다. 지금 현재 7억 7천입니다. 7억 7천만 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화살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내려가 있죠, 화살표가. 이 화살표 내려가 있는 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화살표가 내려가 있어. 그렇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말만 잘하면 몇 천 깎을 수 있어요. 예. 깎아봤어? 여러분들? 맨날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직접 가서 깎아봐요. 깎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지안님이 기분이 좋아. 네? 비과세 받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기 때문에 몇 천 깎는 거 그냥 깎아요. 네, 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억 7천, 7억 8천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비싸고 누가 생각할 때는 또 쌀 수도 있는 거고 적당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어떠죠? 아, 거래가 기가 막히게 되고 있죠. 맞죠, 여러분들? 거래가 기가 막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렇게 거래가 잘 되고 있으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찍새강이라고 하는 건 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3년차, 매년차 이렇게 노리는 거. 이게 찍새강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서울이니까 내가 조금 가격이 너무 조금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인천 경기 가잖아요. 꿀매물 많습니다, 여러분들. 꿀매물. 네. 꿀매물이 많아요. 지금 서울이니까 가격이 뭐 10억 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요 인천 경기 가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년차 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이유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거래되는 이유는 서로 우리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지금이 매도인 행복하고 매수인 행복하고. 네, 여기까지 오늘 순한 맛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참가해 주신 6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바라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세금만 좀 생각을 하시고, 아까 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그 기억을 잘 하시고, 매도인이 언제 팔 때가 유리한가를 아시면 매수인도 가격 협상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금매나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선 이 매도자가 행복할 때예요. 행복할 때. 매도자가 행복할 때. 매도자가 기분이 좋아야 돼. 예. 매도자가 싸가지가 없다. 매도자가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때 사는 게 대부분 우리 초보죠? 네, 초보. 네, 매도자가 뭐 계좌 달라는데 계좌를 안 줘. 아, 무슨 뭐 지금 10억 5천 받아야 되겠다고. 안 되겠다고. 아, 11억 받아야 되겠다고 막 그러고. 근데 우리는 또 그때 막 사고 싶다? 네? 사고 싶어요.
그 매도자가 싸가지가 없을 때 사고 싶어, 초보들은. 근데 매도자가 가격 협상을 해줄 때가 우리는 사야 돼요. 매도자가 가격 협상을 해줄 때 우리는 사야 된다고, 매수자들은. 근데 왜 우리는 매도자가 싸가지 없을 때 왜 그거 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도대체. 그래서 매도자가 가격 협상을 해줄 때 우리는 사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고 또 뭐 1대1 채팅으로 그런 거 뭐 보내주시면 제가 또 한번 해가지고 또 뭐 다음 주 주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